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학생입니다. 제게는 짝사랑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동네 아는 오빠입니다. 오빠는 엄마랑 친한 아줌마의 아들이고요. 저랑은 남매처럼 지낸 그런 오빠입니다. 아빠들끼리 친해서 종종 집에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셨고 저랑 오빠는 방이나 거실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제게 컴퓨터 게임을 처음 알려준 사람도 오빠였고 휴대폰을 처음 사고 첫 통화 상대도 오빠였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 사람도 오빠였죠.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이었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위로를 해준 사람이 오빠이지요. 오빠가 아들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아들처럼 엄마도 위로해 주었고 오빠가 대신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었고 친구들을 불러서 아빠의 발인도 도와주었습니다. 오빠도 이제 겨우 20살이었는데 완전 어른 같았죠. 정신이 없었던 엄마도 오빠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오빠는 얼굴도 잘생긴 편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지요. 엄마도 그런 오빠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에 대한 믿음은 있었죠. 그래서 오빠랑 함께 있다고 하면 엄마도 뭐라 하지 않았고요. 아빠가 없다 보니 집안일도 가끔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아저씨가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빠도 뭐든 잘 고쳤습니다. 덕분에 집에 뭐가 고장만 나면 오빠를 불렀죠.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먼저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빠는 우리 집에 와주었죠. 저는 집에서 오빠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는 다음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는 기회만 되면 오빠를 불러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엄청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만들고 먹여서 보내곤 했죠. 오빠랑 함께 그렇게 밥을 먹는 게 너무 좋았지요. 오빠도 엄마에게 언제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오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대신 전화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항상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집에 오면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마치 아빠가 온 것처럼 든든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런 날이면 엄마가 꼭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부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오빠도 괜찮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다 제가 고3 무렵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따라가고 싶었지만 평일이라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오빠에게 저녁을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을 했는데 엄마는 그러지 말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겠다고 하셨죠. 엄마의 이야기에 저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도 말을 했고 아줌마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지요. 엄마는 정말 온갖 요리를 만들어서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나 싶을 정도였죠. 물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처음으로 술도 꺼내오셨지요. 저도 오빠의 술잔에 살짝 입을 대보았다가 엄마에게 엄청 혼이 났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웃고 떠들며 놀았습니다.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왠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취한 엄마 몰래 제 물잔에도 술을 따라 놓았습니다. 오빠가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하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술이 독한 것 같았습니다. 두어 잔 마셨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세상이 빙빙 돌았죠. 나중에는 속이 안 좋아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오빠가 언제 집으로 돌아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다음날 아침 엄마는 조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오빠에 대해서 묻자 일찍 돌아갔다고만 하시더군요.
제가 술을 마셔서 그런지 엄마의 표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 걱정을 하더군요. 오빠는 엄마는 괜찮으신지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왠지 오빠랑 엄마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밤 제가 술을 마셔서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빠는 친구들과 함께 입대를 했습니다. 오빠가 군대를 간 뒤로 마음 한구석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특히 집에 뭔가 고장 났을 때 더 이상 부를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오빠에게는 수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오빠네 부모님은 일이 많이 바쁜 상태였습니다. 주말에도 공사가 있어서 면회는 꿈도 못 꾸셨지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졸라서 면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수능도 끝이 났고 대학도 확정이 된 상황이라 시간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오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혼자 가서 오빠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왠지 굉장히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부모도 아닌데 면회를 가는 게 좀 꺼려지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줌마에게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줌마는 흔쾌히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오빠가 그렇게 좋냐고도 물었습니다. 결국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되었죠. 엄마 차를 타고 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면회를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외박증을 가지고 나오더군요. 외박 소식에 엄마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들어가라 할 수도 없었죠. 저도 놀라기는 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빠의 외박 소식에 저는 완전 신이 났지요. 오빠랑 엄마 차를 타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만난 오빠는 검게 글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무척 남자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팔짱을 꼭 끼고 다녔습니다. 엄마는 제게 잠깐 눈치를 주었지만 크게 나무라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랑 애인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저희들 뒤에서 조용히 저희를 따르고 있었죠. 왠지 엄마가 군인이 되어버린 오빠를 낯설어하는 느낌이었죠. 오빠도 엄마랑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오빠가 어색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까지 오빠랑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오빠와 고깃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빠의 군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생하는 오빠가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엄마도 오빠가 고생하는 이야기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대 인근에 펜션을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집으로 가려 했지만 오빠를 혼자 둘 수 없었죠. 덕분에 예정에 없던 외박을 하게 되었고 주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사들고 갔습니다. 엄마에게 졸라서 저도 함께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오빠를 남자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줌마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죠. 하지만 오빠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는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군대를 간 이후에 마음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오빠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함께 있으니 쉽게 기회가 오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더군요. 결국 12시쯤이 되니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술을 마셔서 그런지 몸이 무거워지기는 했습니다. 펜션은 방 하나와 거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저는 방에서 자기로 했고 오빠가 거실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는 같이 거실에서 자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설레더군요. 하지만 저는 엄마랑 방 안에서 누워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그런지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피곤하시다며 금방 잠이 들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새벽에 문득 허전함에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가 보이지 않더군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엄마가 화장실을 갔나 싶었지요. 그런데 문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살결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 같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거실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약간은 거칠어진 숨소리도 들리고 있었죠. 그건 분명 남녀가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격해진 숨소리와 함께 미약한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억지로 목소리를 참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는 분명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척 조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완전히 소리를 참지는 못하더군요. 저를 제외하고 남녀는 엄마와 오빠뿐이었지요. 엄마가 오빠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힘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짧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터뜨리는 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한참 속삭이더군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랬을까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때 다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급히 이불 속으로 다시 몸을 숨기고는 누워서 자는 척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진정이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옆에 다시 누우셨지요. 엄마에게서 비누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사랑하던 사람을 둘이나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그런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을 밝히는 게 두려웠지요. 엄마는 제 변화를 눈치챈 것인지 제게 무슨 걱정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술을 마셨더니 속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도 먹고 오빠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몰랐던 모습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킬 때마다 오빠와 엄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엄마가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하더군요. 두 사람의 모습이 분명 이상했습니다. 엄마보다는 오빠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꾸 제 눈치를 보았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왜 그걸 몰랐나 싶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오빠에게 편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긴 했지만 학교 생활이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면회를 오라고도 했지만 학교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면회를 가지 않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엄마 혼자 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제 태도에 엄마가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오빠에게 둘의 사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게 사실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진실을 알기에는 너무 두려웠지요. 그렇다고 이대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빠가 제대를 하고 돌아오는 것도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오빠가 좋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부럽기도 할 정도였죠. 그럴 때면 제 자신이 비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